저는 얼마 후면 40살이 되는 시각장애 안마사입니다. 원래부터 앞이 안 보이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아니고 저는 후천적인 안과 질환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상실한 케이스입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오늘도 고생해라. 여기 도시락 챙기고 가고. 매번 번거롭게 도시락 싸지 말라니까요.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애가 어디 나가서 점심 사 먹기도 불편하잖니. 도시락 싸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그런 소리 마라. 그날도 저는 엄마가 정성껏 싸주시는 도시락을 들고 제가 일하는 안마시술소로 향했습니다. 정희 씨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정희 씨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돈도 더 많이 벌고 정희 씨야 뭐 솜씨 좋은 거 소문나서 이미 우리 가게에서 탑이긴 하지만 사장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죠. 오늘 첫 손님 아직 도착 전이시죠? 한 10분 후면 도착이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면 될 거예요. 저는 원래 안마사 일을 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어서 서울권 4년제 명문대학을 졸업 후 은행을 다니던 나름 커리어 우먼이었죠.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시신경염이라는 병은 저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력을 잃으면 흔히들 세상이 까맣게 변하고 암흑 속에 갇힌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걸린 시신경염은 까맣게 세상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얀 안개에 갇힌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앞을 볼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시력을 잃은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죠.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온 세상에 하얗게 진한 안개가 낀 것처럼 시력을 잃기 전날 밤까지 저는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를 밤새 시청하다 잠에 들었었거든요. 정말 하루아침 사이에 천지가 개벽한다더니 저에게는 그 하루 사이에 온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드라마틱한 재앙이 시작됐던 겁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다는 그 희귀병 진단을 받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앞 못 보는 장님이 되어버렸고 무언가를 듣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숱한 방황과 좌절을 거친 끝에 지금 안마사 일을 하게 되기까지 참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많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저의 변해버린 일상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는 안마사 일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날의 손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과거의 그 참혹하고 아팠던 기억에서 영영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10분 후면 손님이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듣고 잠시 휴게실에서 모닝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바로 안마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는데 익숙한 채취와 목소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정이 아니니? 전 그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였길래 그렇게나 충격을 받았냐고요? 네,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을 했고 갈라서면 갈라선 거지. 왜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일이냐고 반문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바로 그런 헌신짝 취급을 받으며 버려지듯 헤어진 전사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버린 희귀병에 걸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장님이 되었고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남편과 갈라선 지 5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맹인 안마사로 일하던 중 전 시어머니를 손님으로 받게 된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전 시어머니는 저를 당연히 알아봤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머리도 잘라서 하마터면 정이 넌 줄 몰라볼 뻔했구나. 오랜만이시네요. 이 동네까지는 어쩐 일로 오셨나요? 이 근처에 내 친한 동창이 이사를 와서 말이야. 집들이 겸 방문했다가 이 동네에 안마 잘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솜씨 좋은 안마사가 있다고 해서 나름 소개받고 온 건데 그 안마사가 너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구나. 아, 그러시군요. 아무리 5년 만에 보는 사이였지만 전 시어머니에게 반갑다거나 잘 지내셨냐고 물을 만큼의 반가운 감정은 절대 아니었죠.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이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안 못 보는 장님 되더니 이제는 안마사로 일해 먹고 사는 거야? 모멸적인 그 말에 뭐라고 대거리를 할까 하다가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이기에 저는 대답 없이 그냥 안마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자면요. 안마를 시작하기 전에 전 갈등을 많이 했더랍니다. 내가 안마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물을까? 그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솜씨 좋은 안마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었고 제 이름을 보고 안마를 부러 먼 곳에 와서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마업체 사장님의 저에 대한 신뢰를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과거 전사로 손님을 부르는 일이 프로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시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냥 나에게 안마를 받으러 온 손님이다. 전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안마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죠. 네 팔자도 사납다 정말. 어여 시원하게 해봐. 그런 말을 하면서 뻔뻔하게 안마 침대에 눕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안마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저의 남편,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혼한 새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희야, 너 이거 휴대폰 두고 가면 어떡하니? 일하는 곳으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여기 직원이 아직 일 시작 전이라고 해서 미안해, 내가 전달을 잘못 받았나 봐. 제가 그날 출근을 하면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출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 휴대폰을 챙겨서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온 새 남편이었고 안마시술소 직원이 전달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가 일하는 안마방 안에 들어온 남편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순간 발생했습니다. 아니, 별별공정 사장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천 사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여기에 솜씨 좋은 안마사가 있다고 해서 방문한 건데 설마 여기 안마사가 사장님 부인이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늦지막하게 늦장가를 가는 바람에요. 소개가 늦었네요. 여기 이 사람이 제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가 여기 별별공정 한 사장님 와이프라는 말이냐? 네, 이 사람이 제가 재혼한 남편인데 왜 그러시죠? 안마방 안으로 제가 재혼한 새 남편이 들어오자 갑자기 벌벌 떠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태... 아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한 사장님과 재혼을 했니? 아니, 천 사장님, 무슨 그런 질문이 있으시죠? 재혼을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좋으니 한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좋아해서 몇 년 전부터 쫓아다닌 거고요. 한 사장님께서 정희를 좋아해서 쫓아다니셨다고요? 네, 그럼요. 아니, 앞도 못 보는 이런 아이를 대체 왜요? 듣다 보니 말씀이 좀 거북하네요. 앞을 못 보는 게 무슨 사랑받지 못할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하려던 말은 그런 게 아니라요. 듣기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를 어떻게 아십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요. 저와의 관계를 묻는 남편의 질문에 버벅거리며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단순한 고부관계였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흑역사이고 악연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여보, 이 사람이 제 전 시어머니예요. 뭐라고? 당신이 이혼했다는 그 전 남편의 어머님이란 말이야? 그래요. 길게 설명은 안 해도 당신이 충분히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니, 정이야? 갑자기 제 눈치를 엄청 보면서 조심스러운 말투로 그런 질문을 하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우철 씨와 어떻게 이혼했는지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만큼이요. 저기요, 한 사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정희애를 나쁜 마음으로 쫓아낸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정희도 저도 그런 말은 일체 꺼낸 게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도둑이 제발저린다더니 뭔가 타박을 하거나 따지고 든 것도 아닌데 먼저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새남편의 눈치를 심하게 보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고요.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제 새남편이 시댁이 운영하는 공장에 수주를 주는 입장의 사업체 오너였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에 저에게 저지른 만행 때문이었죠. 대체 전 남편과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까지 하느냐고요. 네, 이제부터 제가 과거 어떤 결혼 생활을 했고 이혼까지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그리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결혼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결혼식을 올리고 한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결혼 생활 자체가 너무 짧아서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했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대 중반 시절의 꽃다운 나이에 제가 은행에 취직해 다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배 소개로 나온 천우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희라고 합니다. 전 남편과는 서로 아는 선배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나간 소개팅 자리였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전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었죠. 정희 씨, 저는 살면서 이렇게 초면에 강한 확신을 가져본 여자가 여태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말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아까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나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요. 오늘 처음 만났고 식사 한 번 한 게 다인데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그동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임자를 만나면 첫 느낌에 팍 확신이 온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런 말 믿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절 보고 그런 말에 수긍을 하게 되셨단 건가요? 네, 맞아요, 정희 씨. 그러니까 정희 씨가 책임지세요. 제가 뭘 책임져요?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으니까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기회를 주세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억지가 어딨죠? 제가 지금은 회계사 시험 준비 중인 입장이라 정희 씨에게 잘해줄 수 없고 많은 걸 줄 순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누구보다 멋지고 부끄럽지 않은 남자친구가 될게요. 첫 만남에서의 그런 저돌적인 고백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처음에 그런 그의 솔직함과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밀고 당기기를 하느라 피로해지는 연애 초반에 그런 식상한 탐색이 없다는 점도 되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저는 전 남편의 그런 대쉬를 받아들였고 자연스레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은행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그 사람은 회계사 시험 공부를 준비 중인 고시생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집안,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예비 시댁은 지금처럼 의료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했는데 사업적으로 많이 힘들던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준비하는 걸 1, 2년 미뤄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우리 집 사정이 요즘 많이 안 좋아서 나도 아르바이트를 하든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야. 아버지 하신다는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돼? 요즘 아버지 사업하시는 쪽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말이야. 여러 가지로 직격탄을 입어서 공장 문 닫기 일보 직전이야. 자금 문제도 얽혀있고 해서 나 일용직 공사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려고. 아니, 당신이 일용직 공사판 현장에를 나간다고? 알아보니까 과외나 그런 거보다 그게 훨씬 일당이 세더라고. 과외도 하고 일이 있을 땐 공사판도 나가고 하면서 돈을 좀 벌어야 할 것 같아. 공부만 하던 사람이 무슨 공사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야. 몸 건강하고 아픈 데 없는데 못할 건 뭐야? 그것도 그렇지만 공부하다가 흐름 끊기면 언제 다시 시작해서 시험 준비하려고 그래. 그것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집 사정이 워낙 급해서 말이야. 뭐 한 말로 아버지 공장 문 닫으면 진짜 우리 식구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가 아니야. 우철 씨 똑똑한 사람이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정이야? 공부라는 건 다 때가 있는 거야. 대학 졸업반 때부터 회계사 시험 준비만 올인해왔는데 그걸 지금 접으면 여태 해왔던 노력과 투자까지 물거품이 되는 거 몰라?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식구 생활비가 걱정인 마당이라 내가 시험 준비하면서 느긋하게 미래를 도모할 여유가 없다는 소리야.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만데 그래. 아니, 그런 걸 왜 정이 네가 묻니?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해, 우철 씨. 저는 그때 나름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규모가 큰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울권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터라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유명 은행의 신입사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터였죠. 입사 후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은행 업무를 잘 해냈고 저는 동료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승진도 해가면서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 남편을 참 많이 사랑했더랍니다. 대학 시절 내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며 지낸다고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봐서였을까요? 20대 중반에 만난 그 사람이 저에게는 생애 첫 연애 상대이자 첫사랑인 셈이었죠. 저는 그때 은행을 다니며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을 받아서 전 남편에게 조건 없이 돈을 보태줬어요. 정이야,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니? 은행 다니면서 좋은 게 뭐겠어. 남들보다 대출이 좀 유리하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래도 나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 돈 아니면 우철 씨네 아버지 공장 문 닫게 생겼다면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정이야. 아니, 지금 남자가 이깟 일에 우는 거야?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감동했는데 안 울고 배기니? 울지 말고 얼른 정신 차려서 다시 회계사 시험 준비나 시작하자.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랑 학원비는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쓸데없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다시 시험 공부나 해. 정이야, 나 너한테 이 고마움을 다 어떻게 갚으라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나한테 잘해 그럼. 자기 그럴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바보야. 그건 당연한 거지. 자기야, 너무 고마워. 정말 사랑한다, 정이야. 저는 그때 은행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예금 전부를 헐고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을 받아서 전 남편 집안의 사업 빚을 막는 데 도와줬습니다. 은행을 다니면서 받던 월급도 제가 생활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전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들어갔죠. 정이야,
너 요즘 행색이 왜 그러니? 왜? 내 행색이 뭐 달라 보이기라도 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는데 요즘 보면 통 미용실도 안 가, 옷도 안 사 입어. 보니까 화장품도 제대로 안 사 쓰는 것 같고.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저의 초라해진 행색을 보고는 근황을 묻는 절친한 친구에게 저는 사실을 털어놓았더랍니다. 뭐? 네가 우철 씨네 집안 사업 빚을 갚아줬다고? 그렇게 됐어. 내 도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채빚 끌었어서 원금의 몇 배 이자를 갚게 생겼다는데 그걸 어떻게 두고 보니? 네가 우철 씨를 사랑하는 건 나도 알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 말 잘했다, 정이야. 아무리 네가 우철 씨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직은 남자친구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철 씨가 회계사 시험만 합격하면 나랑 바로 결혼하기로 했어, 희경아. 그건 약속이고 남녀 관계란 모름지기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아는 건데 무슨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꾸어주니? 우철 씨가 시험까지 포기하고 노가다판 나가서 일하겠다는데 어째? 그럼 일하게 놔두지. 그걸 왜 애먼 네가 감당하냐고. 희경아, 이거 어찌 보면 날 위한 투자이기도 해. 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이게 왜 널 위한 투자야? 우철 씨 공부 중간에 관두고 1, 2년 아르바이트만 하겠다는데 그럼 점점 그 사람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도 멀어지는 건데 그럴수록 우리 결혼만 더 미뤄지잖아. 너 우철 씨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돈을 꾸어줬다는 거야? 결혼도 결혼이지만 무엇보다 우철 씨가 꿈과 멀어져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 보기 싫었어. 그 사람 얼마나 회계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얼른 시험 공부해서 합격하게 만들어야지. 정이야, 너 평강공주야? 아님 춘향이야? 아니다. 춘향이가 얼마나 야근 여잔데 넌 춘향이라 할 수도 없어. 내 선택이 바보 같니 그렇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그렇게 올인한다는데 뭐라고 왈가불가하는 게 솔직히 어불성설이지. 그렇지만 난 네 절친이니까 속상해서 그래. 뭐가 속상해. 우철 씨가 하루라도 빨리 회계사 되면 나도 좋은 일인걸. 너의 순수한 이 희생이 제발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래.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알아, 희경아. 그런데 너 앞으로 다시 더는 돈 해주고 그러지 마. 사귀는 남자한테 돈 꺼주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야. 알았어. 걱정 마. 그런데 너 혹시 월급에서도 다달이 돈 보태주는 거야? 아니야. 아니, 그래. 뭐 사실 공부하면서 용돈벌이 하는 게 힘에 부치잖아. 수험생활 하는 동안은 공부에 올인하라고 내가 생활비며 학비 지원해주고 있어. 아, 속상해서 정말. 정이 네가 갑자기 행색에 초라해진 거 그것 때문이란 말이니? 친구는 저 사는 모습을 보고 혈압이 오른다면서 매일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남자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 아니라면서 남자들은 진짜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런 식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전 남편이 고생 끝에 겨우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제일 마음을 놓으면서 기뻐한 것도 제 사정을 아는 친구 희경이었어요. 우철 씨 회계사 시험 합격했다면서? 다행히. 이번엔 붙었다. 축하해줘, 희경아. 당연히 축하하고. 근데 그보다 우선 우철 씨한테 바로 결혼하자 그래. 뭐? 시험 합격하자마자 무슨 바로 결혼이야. 어머, 얘 좀 봐. 이래서 정정이 널 내가 믿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 심파 드라마서 매일 단골로 나오던 소재 몰라? 사법시험 준비하던 남자친구 열심히 뒷바라지하던 여자친구를 사시 합격하자마자 뻥 차버리는 남자들 얘기 말이야. 너 설마 우철 씨가 시험 합격했다고 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소리 하는 거니?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그간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니까. 결혼으로라도 딱 도장 찍고 빨리 회계사 사모 소리라도 들으면서 보상받으라는 거야. 네가 보태준 돈 다달이 할부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갚으라고 하고. 알았어, 희경아. 안 그래도 그 사람 나보고 청혼하더라. 합격 소식 듣자마자. 정말? 우철 씨가 너한테 바로 결혼하자든? 내가 너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서 뭐하니? 어머,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그래, 청혼하면서 뭐 실반지 하나라도 받았고? 반지는 아직.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종로에 가서 결혼 반지 맞추기로 했어. 아우, 기집애.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인다. 내가 몇 번 나쁜 남자들한테 대여봐서 사내 자식들이라고 하면 믿음을 못 가지잖아. 내가 우철 씨한테 안 좋은 소리 한 것들 다 너 걱정해서 한 소리들이니까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응? 내가 왜 기분 나빠하니? 나 안 그래도 친정언니도 없는데 네가 나 걱정해주는 거 보면 친언니처럼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데. 반지 이왕 고를 거면 아주 비싼 걸로 사달라 그래. 괜히 심플한 게 좋다는 둥 그러면서 실반지 고르지 말고 그간 네가 고생한 게 있는데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사달라 그래. 오케이? 알았어, 희경아. 다이아 반지로 결혼 반지 맞출게. 회계사에 결혼한 남편과 저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잡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반이 잡히지 않았던 터라서 신혼집을 얻을 형편이 안 되었고 결국 시부모님 내외가 사는 집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했더랬죠. 요즘 누가 시집살이 한다고 신혼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 살아. 우철 씨가 아직 전셋집 마련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한 3년만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분가하기로 약속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너희 시어머니 인상이 보통 칼칼해 보이는 게 아니던데 여러모로 걱정이구나.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야? 신혼여행을 좀 미루기로 했어요, 엄마. 아니, 미룰 게 따로 있지. 신혼여행을 왜 미뤄? 결혼식 다다음 날이 시어머니 칠순이래요. 그리고 그 주에 우철 씨가 회계법인에서 받는 중요한 신입 연수가 있어서 빠지기가 곤란하고요. 신혼여행은 그럼 언제 갈 건데? 일정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다음 달 중반 즈음이나 돼서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 떠나는 게 진짜 신혼여행이지. 그런 법이 어딨노? 괜찮아요. 중요한 일 처리하고 맘 편하게 떠나는 게 낫죠. 안 그래요? 너 그렇게 매사 네가 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천서방에게 맞출 셈이냐?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엄마도 참 제가 뭐 모자라서 그 사람에게 맞추나요? 연애 시절부터도 말도 안 되게 우리 딸 고생시킨 걸 뻔히 아는데 결혼해서까지 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천서방 고놈의 자식 가만 안 둔다 그래. 엄마, 그 사람 아직까지 학생 신분이었고 집안의 사업이 잘 안 풀려 그렇지 앞으로는 저에게 아주 잘할 거예요. 그럴 거라고 약속도 했고. 당연히 그래야지. 요즘 세상에 너처럼 속 빠진 아가씨가 어딨다고. 회사 다니면서 돈 대출 받고 가진 예금 다 털어 집안 빚 갚아주고 거기다 월급 털어 공부시켜 회계사 시켜줬음 절하면서 살아야지. 친정엄마는 연애 초기 저와 그 사람의 연애를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멀쩡히 회사 다니는 딸을 대출까지 받게 해가면서 뒷바라지 시키는 예비 사위를 좋아할 친정 부모님은 세상 천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한 1년 반 만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저에게 청혼하자 겨우 누그러지신 엄마셨습니다. 정희야,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남은 평생은 내가 너에게 받은 고마움을 10배로 갚으면서 내가 더 잘할게.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우리 정말 남들 보란 듯이 잘 살자, 우철 씨. 정희 네 덕분에 내가 회계사도 되고 우리 집안도 안 쓰러지고 버틸 수 있었어. 우리 부모님도 너보고 하늘이 내린 며느리래. 엄청 고마워하셔.
가족끼리 힘들 때 돕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때만 해도 저는 제 남은 인생이 장밋빛일 거라고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은 참 벼락처럼 빨리도 찾아왔어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앞이 왜 이러지? 정희야, 왜 그래? 아니, 갑자기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 안개가 진하게 낀 것처럼. 너 어제 드라마 본다고 늦게 자서 그런 거 아니야? 잠이 덜 깨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침대에서 내려와서 좀 걸어봐. 저는 전 남편이 말하는 대로 주춤거리며 침대로 내려와 걸음을 옮겨봤지만 몇 걸음 걷기도 전에 안방 협탁에 부딪혀 쿵 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희야, 괜찮니?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해. 나 왜 이러지, 우철씨? 나 진짜 앞이 갑자기 하나도 안 보여. 저는 그날 회사에도 가지 못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도착한 병원에서 급하게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시신경염이라는 희귀병입니다. 시신경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 시력이 감소하고 시야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일부 환자들은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 전 눈 주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요 며칠 눈 주변이 아프지 않았나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자각 증상은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고 제가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저 눈이 피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원인도 치료법도 없는 난치병입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실 거고요. 그럼 제가 앞으로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선고 앞에서 저는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런 거짓말 같은 재앙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말처럼 하룻밤 자고 나니까 세상이 까맣게가 아닌 하얗게 보이는 절망적인 재앙이 일어난 거였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파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원인불명의 이유로요. 눈앞에 낀 하얀 안개만 휙 걷어내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은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세상이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안 보였고 저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정희가 앞을 못 보게 됐다는 말이냐? 네, 엄마. 병원에서 시신경염이라는데 치료법도 없고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대요. 너 아직 정희랑 혼인신고 안 했지? 아직 혼인신고 전이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기로 했던 거라. 조상이 우철이 널 도왔구나. 너 더 민기적거리지 말고 정희랑 갈라서. 네? 엄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왜 너까지 네 처닮아 귀 멀었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네가 언제까지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마누라 수발될 수 있을 것 같니? 제가 어떻게 수발을 들어요? 직장은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리 깔끔하게 하란 소리야. 혼인신고 전이니 법적으로 어지러울 일도 없고 잘 됐다. 내일 당장 사돈댁에 전화해서 정희 데려가라고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정희가 근데 충격을 많이 받을 텐데. 너 솔직히 말해봐. 네 처 앞으로 영원히 데리고 살 자신 있니? 글쎄요. 그건 아니긴 한데 정희가 나랑 우리 집에 해준 게 얼만데 시각장애인 됐다고 바로 내쫓아요? 차용증 써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지가 좋아 너한테 보태준 건데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니? 정희는 왜 하필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는 참. 재수없는 여자는 애초에 싹을 자르는 게 네 신상에 이롭다. 잔감정에 치우쳐서 차일 피일 미룰 생각 말고 내일 당장 갈라서자고 해. 알았니? 알았어요,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정희 깨겠어요.
뭐 들으면 어때서. 어차피 내일이면 다 선전포고해야 하는 일인걸. 저는 병원에서 시신경련 진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한밤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그런 적나라한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길래 어머니랑 나눈 대화 다 들었어. 뭐? 당신도 어머니랑 마음이 같아? 이제 내가 필요 없니? 정이야, 솔직히 너 앞으로 낳을 가망도 없다는데 너라면 시각장애인 와이프랑 평생 살 자신 있겠어? 그래서 갈라서자고? 미안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서로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니? 어이가 없네. 난 여태 그럼 우철 씨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필요한 존재였던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닌 말로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보태달라고 했니? 네가 좋아서 나 도와줘놓고 이제 와서 그런 생색이야? 생색? 난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 전부와 대출까지 받아서 당신 집안 사업 위기 막아줬어. 사철 청바지 하나로 버티며 우철 씨 회계사 공부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이런 처지가 됐다고 갈라서자고? 그럼 뭐 내가 평생 네 안내견 역할이라도 하길 바래? 짝.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전 남편의 따귀를 올려붙이고 말았더랍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너 지금 우리 귀한 아들한테 손찌검 하는 거야? 네, 손찌검 좀 했어요. 왜, 억울하세요? 아니, 눈 멀더니 너 정신까지 멀어버렸니? 어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 서방한테 손찌검이야? 서방요? 저한테 서방이란 작자가 있게나 했던가요? 이런 배은망덕하고 야비한 집구석의 사람들과 저 역시 가족으로 엮일 생각 없네요. 뭐라고? 너 이제 다 끝난 사이라고 막말이냐? 끝난 사이라고 정한 건 두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사이에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돈 정산은 확실히 해주셔야죠. 전 사랑인 줄 알고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 쏟아부어서 이 집안 사업 망하는 거 막았습니다. 그 돈과 우철 씨 공부하며 쓴 돈 다 청구할 테니 1원 한 푼 모자람 없이 다 갚을 생각하세요. 그게 어디 네 맘대로 될성 싶으냐? 차용증이 있길 하니 뭐 공증을 받아놨니? 네가 우리 아들 좋아 쏟아부은 돈을 뭐 어디서 받아내게? 뭐라고요? 그럼 난 대체 뭐였죠? 우철 씨,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 난 이제껏 당신이란 남자에게 어떤 존재였어? 뭘 알면서 물어? 넌 우리 우철이 회계사 되는데 필요한 중간 계단이었다. 그 계단을 사뿐히 들여밟고 우리 아들은 할 일을 해낸 거고. 뭐? 계단? 이제 넌 터럭 하나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너 스스로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니? 우리 아들 발목 잡을 생각 말고 당장 사라져. 당신이나 우철 씨나 진짜 그렇게 살지 마. 여자 마음 이용해서 야비하게 산 죄 달게 받을 날이 올 거야. 전 그날 울면서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주변 행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왔고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기절하고 말았죠. 그 후에는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 시어머니 말 맞다나 제가 차용증 하나 써놓은 것이 없어서 제가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혼인신고 전이라서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저는 그 집에서 제 집만 싸들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더니 우리 딸이 그런 헌신짝 취급을 받을 줄이야. 아이고. 딸내미 앞에 두고 당신 그게 무슨 막말이야. 우리 딸이 왜 헌신짝이야. 우리 딸을 그런 취급한 그 못돼 먹은 인간들이 헌신짝보다 못한 것들이지. 저는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
시댁과 전 남편으로부터 무참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법적인 다툼 끝에 아무런 보상조차 못 받게 되자 저는 현실적으로는 빚더미에 오른 시각장애인 파혼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절망과 슬픔 속에 살던 저는 어느 야심한 밤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시각장애인 케인을 짚고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한강다리로 향했죠. 시간은 분명 밤인데도 제 시야는 끝도 없는 하얀 안개 속이었습니다. 찰박거리는 한강의 물결 소리만 귓가를 가득 채우는 밤이었어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처를 달랠 길도 없었고 뭔가를 해나가며 미래를 살아가겠다는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죽으면 보상금이라도 나와 빚이라도 해결될 거고 최소한 부모님께 짐짝은 안 되겠지.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전 그런 혼잣말을 하고서 지체 없이 강물 속으로 빠져들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멈춰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다가 저는 다급하게 강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구급대에 급하게 신고를 하고서 저를 따라 강물 아래로 같이 뛰어든 겁니다. 강물 아래로 빠져드는 저를 허우적대며 그 남자가 정신없이 끌어올린 기억을 마지막으로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의식을 회복했을 땐 엄마 아빠가 흐느끼며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정이야, 아무리 속이 상해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벌이면 어쩌자는 거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고 약속해라, 얼른.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저는 한 며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그 남자,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게 됐어요. 저를 구하시느라 그쪽이 크게 다칠 뻔 하셨다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인사보다는 앞으론 다시 안 그럴 거죠? 그 약속부터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께 이어서 그 모르는 남자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정이야, 그런데 너 나 못 알아보겠니? 뭐라고요? 저를 아세요? 너 초등학교 동창 선우, 한선우잖아. 참, 너 시력 잃어서 안 보인다는 말은 들었어. 그럼 날 구해준 게 한선우 너였다는 거야? 그래, 익숙하고 낯익은 여자가 한강다리 앞에서 수상쩍게 배회하길래 누군가 했는데 그게 정이 너일 줄이야. 어떻게 이런 인연이. 아무튼 너에게 폐를 너무 많이 끼쳤네. 고맙다, 선우야. 앞으로 네 은혜 천천히 오래 갚을게. 저는 너무 민망하고 면목이 없어서 당장 그 자리를 박차듯 도망쳐 나오고 말았습니다. 내가 좀 자리를 잡고 떳떳해지면 제대로 다시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랬죠.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날의 사건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부모님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는지 알았기에 적어도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은 하루하루 버텨보자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은행을 관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복지관을 찾아갔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를 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1년의 훈련 과정을 거친 뒤에 안마시술소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안마 받으러 왔는데 가능한가요? 예약하고 오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혹시 한선우?
오늘은 다행히 알아보네. 너 안마사 일 시작했다고 해서 인사도 할 겸 안마도 받으러 왔는데 괜찮아? 그럼 괜찮지. 안 그래도 너한테 인사 한번 하러 가려고 했는데 잘 왔어. 저는 제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동창 선우를 반갑게 맞았고 그날 안마비를 받지 않고 안마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야,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고마운 게 있다 해도 일한 것에 대한 보수는 받아야지. 그럼 내가 뭘로 너에게 감사 인사를 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인사치레를 하고 싶으면 다른 걸로 해. 다른 거 뭐? 내가 그럼 월급을 좀 모아서 뭐 나한테 돈이라도 주겠다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런 거한 거 필요 없고 오늘 맛있는 저녁이나 사. 동창 선우는 그런 제의를 했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 저는 그날 선우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 이후로 선우는 거의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안마시술소를 방문했어요. 저의 단골 손님에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네, 여러분께서 예상하셨겠지만 그 동창 선우가 현재 제 새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날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어? 밤인데도 온통 세상이 하얗게만 보이는 게 숨이 막혀서. 지금은 어때? 요즘도 자꾸 숨이 막혀? 아니, 이젠 숨통이 트여. 내 곁에 선우 네가 있어준 후로부턴 온통 하얗기만 한 세상도 살만하게 느껴지더라. 진짜? 그럼 나 이제 자격 있는 거네. 무슨 자격? 나로 인해 네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정이야? 연애 시절 저에게 안마를 받는 동안에 새 남편과 저는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더랍니다. 살아온 얘기와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살아갈 날들의 이야기. 저의 상처와 지난 얼룩과 같은 과거들을 새 남편은 아무런 타박 없이 경청해줬고 제가 겪은 모든 시간들을 오해와 편견 없이 감사 안아줬어요. 정이야, 널 괴롭게 했던 과거의 기억들은 이제 그만 싹 지워버리자. 안 그래도 선우 널 만난 후로부터 옛날 일 곱씹으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뛰고 그런 증상들이 없어졌어. 다행이다. 내가 정이 너의 지우개인 셈이네. 그거 말 되는데? 앞으로도 평생 네가 지우고 싶은 것들 생기면 내가 싹 다 지워줄 거야. 제 인생의 지우개를 자처하면서 지금껏 제 옆에 있어준 소중한 사람이 현재의 새 남편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제가 안마시술소에서 시어머니를 대면한 걸 보고 아주 속으로 노발대발했던 게 사실이죠. 그날의 만남 이후로 저희 남편은 저희 전시댁이 운영하는 공장의 모든 수주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업계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다른 곳으로부터의 수주도 최대한 막아버렸죠. 얼마 안 가 시댁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부품 공장이 폐업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최근에 제가 새로 오픈한 안마시술소에 저의 절친한 친구 희경이가 오랜만에 방문을 했어요. 얘 정이야, 너희 전남편 소식 들었니? 아니, 뭐 들은 거라도 있어? 회계사로 잘 나가는 줄 알았더만 기업 횡령 비리 덮어주는 일 도맡아 하다가 교도소 갔댄다, 얼마 전에. 그러니? 그 집안 사업 망한 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못된 짓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늘이 알아서 벌해준다더니 딱 맞는 말 아니니? 네 전남편 소식 듣고 내가 3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 그 소식 말해주려고 불어 오늘 온 거야? 그래, 이런 시원한 얘기를 너에게 바로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네 안마 솜씨도 오랜만에 그리웠고 사이다 전령사 해준 값으로 오늘 안마 값은 공짜다. 정말? 어이, 내가 오늘 횡재하네. 근데 정이야,
너 네 남편 잘 나가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아도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힘든 안마를 할 거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거고 이제는 내가 업장을 관리하니까 크게 힘들지는 않아. 장사 잘 돼서 좋은 일에 기부도 하고 하니까 사는 보람도 있고. 참, 너 복지관에 정기 후원 약속했다면서. 나만 하는 건 아니고 남편도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됐네. 암튼 부창부수라더니 너랑 선우 씨 보고 나온 말 같다. 똥차 휙 가버리고 벤치가 딱 나타난 게 이런 경우지, 안 그래? 그러게 말이다. 애진작 네 선견지명을 귀담아 들었음 바로 벤치 타는 건데. 똥차도 경험이라 치자, 정이야. 선우 씨랑 너랑 공동으로 맹인들한테 안내견 보급하는 후원 시작했다고 복지관에서 엄청 자랑하더라고. 제 친구는 복지관에서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 부부 사정을 더 훤히 알아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사실 제가 결혼한 지금의 남편은 제가 힘들게 안마일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길 원하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마다해서 안마 시술소를 오픈해서 영업 중입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을 많이 응원해주고 또 저의 장애를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후원에도 먼저 동참을 해준 고마운 사람이죠. 여보, 오늘 같이 퇴근할래요? 좋지. 그런데 아직 끝날 시간 많이 남지 않았어? 오늘 좀 일찍 문 닫으려고 좋은 소식 전할 것도 있고. 무슨 일이길래? 와서 얘기해요. 좋은 소식이니까. 오늘 아침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단 키트를 해봤는데 2줄이 나왔다는 걸 친정엄마가 보시곤 말씀해 주셨죠.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 맞다는 진단이 나왔고 오매불망 2세를 기다리는 남편에게 오늘 저녁 선물 같은 소식을 전할 예정이랍니다. 저는 저의 장애 때문에 사실 2세를 갖는 일을 많이 고민했더랍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애를 안 가진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제대로 엄마 역할 못 해줄까봐 겁나서 그래요. 병원에서 네 시각장애가 유전되는 것도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다며. 아직은 엄마도 정정하고 네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얼마든지 네가 아이를 낳아도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어. 나 정말 아이 낳아도 될까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될 수 있고 말고. 친정엄마의 응원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원하는 남편을 위해 저 역시 용기를 냈던 일이기는 합니다. 차임벨이 울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네요. 얼른 나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포옹도 해주어야겠어요. 기뻐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생각하니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입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선물 같은 소식으로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